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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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래입니다. 엔서입니다. 안내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한국 거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한국 얘기가 좀 핫한 게 많아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한국 것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제가 했던 한국에 대한 여러 얘기들 중에 오늘만큼 대립이 심한 소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소재입니다. 제가 그런 것 좀 많이 해요. 약간 그 작년인가요?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것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간호법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극한 대립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뉴스 브리핑이 좀 길 것 같아서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국회에서도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노무사도 아니고요. 노동계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시민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느님이 지금 지직선의 대장이니까 안느님을 이제 좀 예를 들어보면 지직선이 회사가 됐어요. 창립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너무 잘 나가. 너무 잘 나가서 우리 세 명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편집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편집을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청을 줍니다. 외주를 맡긴 거죠? 그렇죠. 외주를 주죠. 하청을 줬어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점점 더 커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편집을 외주를 받았던 그 기업의 근로자분들이 저희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근로 환경 등에 불만이 있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와요. 그리고 저희에게 교섭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안느님 입장에서는 이미 내 표정 본 사람. 이미 지금 일그러지고 있어.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약 저나 앤서님이 불만이 있다. 라고 얘기했으면 안느님이 교섭을 하겠죠. 근데 직접 소속한 근로자가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안느님은 거부를 합니다. 아니, 왜 저한테 와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거부를 했더니 그 사내 하청에 있는 근로자분들께서 여러분의 회사로 와서 지지익선에 와서 지지익선으로 치면 녹음실을 불법 점거를 해요. 그래서 녹음을 못하게 해요. 어떻게 보면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한 거죠. 어머. 비유를 한 거지만. 고소 안 되나요? 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산 납기라고 하죠. 저희로 따지면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날짜에 지연이 생긴 거예요. 어머.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업로드 날짜에 계약이 되어 있었다. 뭐 어느 날 반드시 어떤 광고건을 올렸어야 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손해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겨서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네.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직선이 정말 큰 회사여서 에피소드 하나가 못 올라갔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구찌 엠베서더 에피소드인 거야. 그래서 10억 원의 손해가 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느님은 그 사내 하청 근로자분들한테 얼마를 청구하겠습니까가 오늘의 논쟁이에요. 네. 마지막 절었네요. 네. 논점이라고 할지 정쟁이라고 할지 하다가 네. 이게 이제 지금 한참 불타오르는 주제인데요. 이야기만 그냥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용주의 입장이죠.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갑의 입장이어야만 말이 되나인가요? 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사내하청 근로자 을이 쪽에서도 맞죠?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 적혀 있어요. 맞아요. 그쵸, 네. 왜 을을 을이라 하지 못해요? 그게 의미 부여를 하시나요? 진행해도 될까요? 네. 조용히 하래. 자, 여러분이라면 얼마를 청구하시겠습니까? 라고 딱 물어본다면 사실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은 그거죠. 10억의 손해가 발생했으니 10억을 청구하겠죠. 근데 약간 느낌이 변호사 측에서 여기가 변호사를 끼고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법무팀을 껴가지고 네. 거기서 10억을 청구를 하면 10억을 못 받으니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이제 법률적 테크닉이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억의 손해가 났으니 우리는 그 스튜디오를 혹은 생산 라인을 불법 점거한 분들한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게 목표가 되겠죠. 네. 근데 내가 지금 그냥 감정이입해서 해보면 10억 청구를 할 것 같은데 소송을 10억은 못 받을 생각은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짬바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10억이 어딨어.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그 뭐랄까요. 쟁점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선 이와 거의 동일한 일이 우리가 매우 잘 아는 회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죠? 현대자동차예요. 네네.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 좀 안 되는 시간이죠.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9명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1라인과 2라인을 불법 점거를 했어요. 2010년이요? 네. 13년 전쯤이죠. 그래서 공장이 278시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271억 원으로 추산을 했어요. 와, 끔찍하다. 그래서 29명에게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0억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시 들어준 거랑 많이 다르네요. 왜 다르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상황인 거지. 아까 예시에서는 우리가 만든 그 편집실이 있어. 우리 회사 편집실이야. 거기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준 현대차 예시가? 네. 저도 그래야 그렇게 좀 이해했어요. 가까워져야 되는 가까워진 예시 아니야? 사내 하청이라는 거랑 그 외주를 주는 거랑은 조금 보통 개념이 다르니까. 편집업체에 외주를 주면 그 회사에서 그분들이 그들의 컴퓨터로 편집해서 그쵸. 파일만 쏙 주는 건데 지금 상황은 다시 좀 대입을 해보면 우리 회사 건물에 지직선에 편집실을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지. 그분들이 점거를 하신 거지. 본사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 자산으로 일하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게 더 맞는 예시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다르긴 하네요. 다르지. 어디까지 했죠? 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20억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했습니다. 네. 2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고요? 네. 개인당 271억 원에서? 그렇죠. 개인당이 아니고 전체. 네, 전체. 이 얘기 했어요? 네. 그러니까 271억 원이 전체 손해 규모고 그중에 20억을 29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좀 더 들어보시면 이제 내용이 더 나와요. 하지만 불법 점거를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고용을 해야 된다.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단체 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에 불법 점거가 아니고 정당한 쟁의 행위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죠. 이게 2010년이니까 정말 옛날 일인데 25명은 합의를 통해서 소송을 취하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어떻게 해가지고 소송 자체가 취하돼요. 돈을 받지 않으셨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규직 요구를 하지 않는다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소를 당한 상황을 면피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소송을 마무리한 거지. 소송을 취하해주겠다. 대신 직고용에 대한 요구 조건을 철회해라. 그렇게 이제 사측에서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25명은 소송에 취하되고 4명만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여 년이 지난 6월 16일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죠. 엊그제인데? 네. 대법원은 이 4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개인별로 다르게 판단하라고 판결해서 1심과 2심의 원심을 깨고 환송시켰습니다. 다시 1심 가라는 거야? 2심 가라는 거야? 그렇죠. 1심, 2심에서는 현대차가 이겼어요. 너희 4명이 어떻게든 20억을 갚아라 라고 나왔던 건데 대법원에서 이게 깨진 거예요. 20억 말도 안 되는 숫자고 다시 한 명을 따로 계산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해라.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런 의도가 아니죠. 더 줄이라는 거죠? 훨씬 줄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애초에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그들이 책임져야 할 만한 크게 아니니까. 주요 골자는 이래요. 그러니까 판결에 이유가 있는데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라고 할 경우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에도 어긋난다라고 이제 근거를 들었어요. 물론 저는 판결문을 읽은 게 아니고 기사를 읽은 거지만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려요. 과연 불법적인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의 개별 노동자에게는 얼마만큼 책임을 지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선 271억 원의 손해가 나온 거는 사측의 추산이지만 주장이 된 거고요. 그러면 불법 점거한 사람들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업의 규모에서는 271억 다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그러면 누가 파업을 해? 이러면 노동권 탄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란봉투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 중 하나인데 이 노란봉투법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도입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바로 이 판단에 부합합니다. 이 판단과 비슷해요. 그래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복잡해요. 결국 노란봉투법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파업이나 쟁의 행위를 통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게 불법적인 파업이었더라 하더라도 너무 그런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노란봉투법의 핵심인데, 그거를 서포팅해 줄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동계, 친노동계에서는 거봐라,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했다라는 거고, 경영계 쪽에서는 불법 파업을 어떻게 이걸 손해배상을 안 지게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측도 있고요. 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법을 바라보는 복잡한 시각, 그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파업을 왜 보호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물론 해당 파업이 쟁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정당한 파업이었는지 정당하지 못했는지는 다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문제예요. 사실 이건 사측의 주장이고, 또 파업한 당사자들은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불법 파업은 무관용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주된 논리예요. 정당한 쟁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라인이 멈췄다, 생산 라인이 멈췄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막 손해배상을 크게 주면 안 되지. 근데 불법 파업을 왜 보호해 주냐, 약간 이런 시각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 고용한 인원이 아닌 계약을 통해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긴 건데, 그분들이 왜 불법 파업을 원청의 라인에서 하냐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 이 노동법 개정안 2조에는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용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고용인을. 사용자를 직접 고용한 그 사람으로 할 게 아니라, 혹은 뭐 직접 고용인으로 할 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야 한다. 라는 게 이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나와 있어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랑 골자는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선 비슷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고 계약을 통해서 하청 혹은 이렇게 외주가 된 건데 왜 그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법안을 개정하게 되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이고 뭔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고용인이고 사용자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하청노조는 자신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없더라도 원청의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까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회사의 일정 업무를 다른 회사와 계약으로 하청을 맡겼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여러분의 회사가 없으면 못 돌아가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회사의 노동자와 교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듣다 보면 무슨 말인가 싶어요. 생각해봐요. 아니 우리가 편집을 다른 회사에 계약을 줬는데 그 회사가 자생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없으면 자생을 못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쪽 근로자랑 교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2021년에 택배대리점 소속의 택배기사분들이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교섭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솔직히 보면은 CJ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고용한 택배기사가 아닌데 우리가 교섭을 왜 해? 이거 오바지. 라고 해서 실제로 교섭을 거부해요. 개오바지.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택배대리점은 법적으로는 CJ 대한통운과 뭐 관련이 그 사람들의 없지만, 직원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상 택배기사님들은 CJ 대한통운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걸 떠나서 그거는 이제 그 기사님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CJ 그쪽 입장에서도 본인의 주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네. 그 사람들이 없으면 본인 서비스가 없어지잖아. 그런 회사 측에서의 이해관계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 CJ는 거부를 했어요. 네, 거부를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번 이렇게 좀 법원 가기 전에 중노위에서 한번 이렇게 제재를 한번 해주는데, 제재라기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중노위에서는 CJ가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리고 CJ 대한통운은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1심까지 갔는데 1심에서 다시 한번 CJ 대한통운이 패소합니다. 교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지. 그래서 CJ는 다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어요. 징하네.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CJ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도의적이거나 사회적으로는 해야지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을 준비하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논점이 되는 거는 원청에게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가 너무너무 커졌어요. 너무 잘 돼. 뭐 편집권만 하청을 준 게 아니고 업로드도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청을 주고 썸네일도 하청을 주고 하청이 한 100개 생겼어. 근데 그 100개의 이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다 우리에게 교섭을 요청해요. 그럼 우리는 녹음은커녕 1년 내내 교섭만 해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논란이 있어요. 어디까지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뭔가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택배기사와 CJ 대한통운 조금 뭐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너무 직접적이지. 그 정도면 교섭을 해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더욱이 예를 들어서 편집을 하청을 줬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도 너무 바빠서 재하청이 들어간 거야. 그럴 수 있지. 1차 하청, 2차 하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3차까지 갔다. 그리고 3차에서 불만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최종 원청이 우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거를 해줘야 되느냐가 이 세 번째 논란인 거예요. 그리고 교섭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쟁의, 파업도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차 하청에서 우리 편집실이나 녹음실을 점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보는 분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3차 하청까지 준 게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번째는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 상정된 여러 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이름이 노란봉투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름 듣자마자 제일 궁금한 게 왜 노란봉투지? 라는 생각인데. 원래는 노동법 개정안 2조, 3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름이 붙으니까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김영란법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게 논란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입법이 안 된 법인데 입법부의 활동과 상관없이 대법원, 즉 사법부에서 지금 이 상정된 법안과 거의 동일한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법안이 투표도 안 했어. 이런 법안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투표를 할 거야 라고 상정만 된 건데 이미 그 법안이랑 똑같은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을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대법원 선에서 판례가 생긴 거니까 앞으로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때 비슷한 판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노란봉투법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라는 거네요. 근데 이게 왜 애매한 줄 알아요?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법안 중 하나였어요. 그러겠지. 왜냐하면 보통 보수 정권은, 물론 제가 정치를 모릅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 보수 정권은 화 안 내는데. 보수 정권은 보통 친기업 성향이 강해요.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하청도 교섭해, 2차 항정도 교섭해. 그럼 경영계는 뭘 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뭐 먹고 살아? 그치. 우리 밥 먹기도 바쁜데 그걸 언제 하나하나 다 교섭을 하고 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웬걸 대법원에서 판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게 맞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노란봉투법이 이제 가결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는 사실 이견이 굉장히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 법안은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뭐 한쪽에서는 아니 그럼 파업한 사람한테 막 몇 억씩 물리면 누가 파업에 참여하고 그러냐. 그리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고용된 사람 아니고는 손해배상 다 때릴 거면 그럼 니네 사내하청 계속 줄 거 아니냐. 다 잘라낼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필요해서 하청을 한 건데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교섭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극한으로 점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법원이 여기서 등판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 꼬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법률님이 해준 예시가 좀 와닿지 않아서 조금 수정을 해보자면, 내가 예를 들면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거야. 거기에 이제 패널들을 앉힐 거 아니에요. 그 패널들을 하청을 준 거지 내가. 근데 이 프로그램이 개 잘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직원들은, 이 패널들은 내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야. 난 하청을 준 거지. 그렇게 해서 고용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개 잘 돼. 개 잘 나가. 내가 대표잖아.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지금 패널들이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지. 우리 녹음 시간 너무 빡세다.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우리 녹음 시간 줄여줘라. 라고 했는데 내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너네 때문에 내가 돈은 잘 벌지만 너희에게는 월급만 줄 거고 너희 때문에 손해가 나면 대신 너네는 다 물어내야 돼. 이거잖아 지금. 사실 그 CJ 대한통운이 딱 그 모양이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하는 일이 뭐야? 택배 아니야? 그 배달해주고? 근데 그 핵심 업무를 직접 고용을 안 하고 하청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썼냐는 거지 애초에. 이유가 너무 확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이제 현대자동차와 CJ 대한통운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극한으로 대립하는지 정도까지는 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이 더 남았어요. 그게 바로 LCD 현대중공업이에요. 비슷하게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2018년 4월에 원청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를 합니다. 똑같죠? 패턴은 똑같아요. 교섭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했고요. 이에 대해서 단체 교섭 청구의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LCD 현대중공업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으므로 교섭에 나서야 된다는 게 이 노조의 주장이에요. 근데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다르고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LCD 중공업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온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며칠 전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교섭에 참여해야 된다. 혹은 하청 근로자도 직접적으로 교섭에 하는 건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너무 강하게 주면 안 된다라는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 현대중공업의 대법원 판결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친노동자 성향의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노란봉투법은 통과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입법부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우선 그건 이미 판례가 2번이나 생겨버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노동계도 경영계도 이 LCD 현대중공업의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이에 LCD 현대중공업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법원을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까지 선임하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세게 나가겠다 이거죠. 김앤장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뭐 판례가 하나 더 생긴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오늘 뭐 예시를 여러 개 들기는 했는데 분명히 하청업체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뭐 녹음본에 대한 편집을 하는 외주 이런 거랑 실제로 지금 소를 제기당한 그런 노조들은 그 회사가 아니면은 그 원청이 돌아가지 않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핵심 업무들을 좀 달라요. 거지. 그러니까 말로는 하청이고 말로는 아웃소싱이고 말로는 독립법인이지만 사실상 그 회사만을 위해서 원청만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뭐 직고용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청이 책임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 당연히 고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돈을 아끼려고 하청을 쓴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나는 뭐 계속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가 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걸 다 주진 않잖아. 그치. 월급만 주잖아. 근데 이제 노동자들에 의해서 손해가 엄청 났어. 근데 그건 다 받아내겠다 이거 아니야. 전 그 시선이 되게 그러니까 고용인들의 입장이라고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시선은 뭐 받게 되지 않을까? 들으면서 더 확고해지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경영계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노동계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결국 대법원이 이 싸움에 참전을 하면서 정말 정치적 최대 논쟁 중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호법 했을 때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논란이 되고 지금은 계속 진행 중이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진행 중이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 노란봉투법도 국회에서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나중에 또 후속 기사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